내가 지금 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했던 분들이 우리나라 영어 수석교사들이야. 정말 수업 전문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수석교사로 승진을 하신 분들이거든. 학교에 한 명씩 배치를 받아서 그 학교에 있는 동료 선생님들의 수업을 지원하고 선생님들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인 거지.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선지가 이상하다 싶으면 막 영문과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고. 거지. 실제로 정말 어떤 학부모에서 하와이 대학에 있는 교수에게 이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를 물어봐서 아니 이게 이것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하면서 연락을 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들을 수 있어. 교사로서의 어토리티가 있다 했을 때 그게 위협받을 수 있는 요소들은 정말 많지만 영어 교사에게는 한 겹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정당성 그런 생각을 문제. 하는 거지. 네. 그게 바로 비원어민성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이게 교권 문제에 원어민 중심주의가 겹쳐 있는데 동시에 너무 핵심적으로 고부담 시험이라는 그 맥락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게 형성평가면은 하와이 교수한테 자문을 구하겠냐고. 보고 그냥 마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내신 성적에 반영이 맞지, 된다. 맞지. 이걸로 등급이 갈린다. A에서 B로 떨어진다. 이러니까 이제 하와이 교수를 찾아가는 거야. 맞아. 생각해보니까 공교육에서의 영어 시험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 같아.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축을 내가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너무 실용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한국에서 영어 배워서 외국 나가서 한마디도 못하더라. 두 번째는 결국 잘 사는 놈들이 더 점수를 받아가기 제일 쉬운 방법이 영어 아니냐.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그냥 거저 얻어갈 수 있는 시험이 영어 아니냐. 근데 이 두 비판이 시험이라는 그 깔때기에 모일 때 긴장이 생겨. 왜냐면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어 실력을 애들에게 향상시켜주기 위해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 문항을 만들면 영어를 이미 잘하고 있는 애들이 시험을 잘 봐. 근데 그게 부모의 자본이랑 너무 직결돼. 반대로 공정하게 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좀 더 노력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영어 시험을 내려고 하면 결국 한국식 영어 시험을 내게 돼. 그러면 또 이거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모르겠는 상황인 것이. 맞아. 어느 쪽을 가도 욕을 먹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직업에는 계속 있고 싶지 않을 것 같아. 교직이라는 직종이 인기가 없어졌을 때 그 부담은 사실은 그대로 고스란히 이제 학생들에게 미래 학생들한테 전가가 전가가 되는 거고. 정말 근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게 답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는 게 중요해. 맞아.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그러면 너는 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난 교사 한 명의 그런 자질은 잘 모르겠고 교원이 되게 다양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 흔히 교사 하면은 뭔가를 안 할 것 같은 것들. 제가 문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교사하면은 문신을 안 해야 될 것 같아. 실제로 못 하지 않나? 그러게.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신도 좀 해봤고 선생님한테 좀 선생님한테 좀 개교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이제 맞아. 어떤 교사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제 학생은 좀 이런 애인데 선생님이 더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약간 이런 종류의 소통이 내가 학교를 다닐 때는 별로 있다고 느끼지 않았거든. 오히려 선생님들끼리는 약간 간섭을 안 하는 게 약간 암묵적인 규칙 같아. 뭔가 월권을 하지 않는 게. 이쪽 담임이면은 이쪽이 그냥 알아서 다 처리해야 되고 또 그 과목 안에서도 이 선생님이 출제했으면 이 선생님이 다 하는 거고 조금 칸막이 교무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 명언이가 말한 얘기 중에 우리나라 교직 문화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교원의 이제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점은 나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교직 특유의 약간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에서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개인주의적인 것 그리고 좀 폐쇄적인 거 약간 그런 거는 약간 어떤 사회적인 공적인 기대랑도 연관이 돼 있지. 우리가 그렇지. 교사라는 직업군에 의뢰 기대하는 거. 그게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정말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는 건 너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교사가 되기까지 길이 어떻게 보면 약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더 그렇게 다양하진 않지만. 정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교원을 우리가 양성하는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이제 교원 임용고사. 양성 또는 그렇지 일찍의 어떤 이제 게이트키핑을 하는 그런 뭐 시험이라든지 그런 제도들이 어떤 교사를 이제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전 인터뷰 때 네가 알려줬잖아. 영미권의 교사들은 좀 더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학교의 운영도 좀 더 자율적이고. 그치. 내가 호주 갔을 때도 교과서가 뭔가 한국의 그 교과서 깔이 아니었어. 그치. 민간에서 펴낸 책 같아. 그리고 느낌이. 그걸 교사가 채택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교사의 자율성이고 직무 만족도 같은 걸 이제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라고 나오거든. 자율성. 내가 실제로 수업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제약이 많고 뭐 그러면 효능감이 없겠지. 우리나라의 교과서나 국정교육과정이나 뭐 아니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그러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문제적으로 생각을 하고 한 번쯤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사범대 들어온 친구들이 진로 고민 이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 교사가 될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그러면 성적을 맞춰서 들어온 거야? 성적 맞춰서 들어온 사람들 정말 많아. 솔직히 말하면. 성적 맞춰서 들어오는 것, 이런 문제적인 현상은 사실 사범대가 아니라 모든 단과대에 많이 하는 문제라서. 인문대도 많지. 인문대도 많지. 근데 이게 학벌 서열화랑 관련이 있는 것 같대. 왜냐하면 실명 언급하지 말아야겠다. 우리 그 친구 그 친구도 마음 같아서는 연세대를 더 가고 싶었대. 왜냐면 학과 성격이 서울대는 너무 학풍이 이론 중심이고 기초학문 중심이잖아. 근데 맞아. 걔는 되게 실용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학과 성격만 보면 연세대가 더 잘 맞는 거지. 와, 걔는 그런 생각까지 했구나. 근데 서울대를 두고 연세대에 간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선 말이 안 되잖아. 이 대학과 이 대학 중에선 당연히 여길 가야지. 약간 이런 게 남아있으니까. 맞아. 성적 맞춰서 가는 현상이 더 비일비재한 거지. 특히나 교육 관련해서 기본적인 구조적으로 상정돼 있는 그런 것들 이제 안 볼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네가 주로 하려는 연구는 그 구조를 통과해 나가는 어떤 개인들의 정체성과 삶과 변화와 좀 그런 것들에 주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도? 나도 그런 것에 좀 관심이 있어. 왜냐면 구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구조가 딱 있고 개인들이 거기 영향받고 끝이 아니거든. 주고받는 역학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구조와 개인은.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개개인들의 방식이 다 있는 거고,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이런 담론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문제적이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대응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학계의 또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잖아. 그렇게 이제 개인을 좀 이제 질적으로 깊이 있게 탐색을 했을 때 대안적인 담론의 힌트를 좀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지점에서 이제 내가 하는 진전 연구가 좀 가치가 있지 않나.